2025년 7월 4일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인가? 영국은 7월 교육 끝내고 금요일 오전 7시 9분 체력적으로 좀 지쳤었는데 어젯밤에 잠 좀 푹 자고 오늘 아침 축구하러 출발합니다. 영국에서 4일 동안 체중이 무려 2kg 늘었다. 그렇게 절제해도 밥 안 먹고 간식도 안 먹고 이틀 동안 밥을 2끼를 먹어서 제가 밥을 2끼 먹고 3끼 먹는 게 어떤 차이냐면 제가 매일 한 끼를 먹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밥을 2끼를 먹거나 3끼를 먹는 게 밥 3끼를 먹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6끼를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많이 먹어서 기분 좋을까요? 제가 2끼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4끼를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한테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끼 먹고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얘기들을 다 해요. 안 먹는다고 막 뭐라고 그러고,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안 먹으면 골병 든다고 그러고, 뭐 이제 뭐 나이 먹으면 병 난다. 저 나이 많이 먹었어요. 지금 내일 모레 60이야 이렇게 20년 넘게 살았어요. 지금 한 끼 먹고 산 지가. 그때니까 벌써 40대 때부터 이렇게 살았네. 정확히는 2003년도부터 이렇게 살았으니까 22년 됐네. 그러면 그때가 몇 살이냐면 아, 2003년도면 30대 후반이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살 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병 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위암이다. 내가 안 먹으니까 위가 안 좋아서 밥을 안 먹는다 라고 판단을 하거나 입맛이 없을 수 있다. 어떤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전도사님은 저보다 이제 한참 누나였는데 그분 남편이 저처럼 밥을 안 먹더니 위암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제로 저를 데리고 가서 위암 검사도 했어요. 어쨌든 뭐 그 2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제가 밥을 안 먹는 문제 때문에 엄청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안 먹냐, 뭐 자기가 싫어서 안 먹냐, 몸에 문제가 있다.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한 끼 먹고 한 10년 뭐 이렇게 사니까 그럼 일일 일식 뭐 일본에 무슨 뭐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 사람처럼 훈련을 한 거냐. 뭐 하여튼 다양한 논란과 질문과 의문들 뭐 하여튼 뭐 엄청 말이 많았습니다. 저 밥 한 끼 먹는 것 때문에. 시속 7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근데 제가 밥 한 끼 먹는 거에서 제일 걱정 안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 김연경, 제 아내. 제가 밥 한 끼 먹는 거에서 전혀 걱정을 안 해요, 이 친구는. 물론 이제 젊었을 때는 안타까움도 좀 있었겠죠. 초창기 때는 좀 아쉬움도 있고 걱정도 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렇지도 않거든. 밥 안 먹어도, 남들처럼 새끼 안 먹어도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체력적 한계가 있거나 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를 다 옆에서 보잖아요. 실제로 내가 안 먹고 500m 앞 현암 교차로에서 천남리 방면 12시 뭐 운동하러 갔다 오고 이어서 90m 앞 9시 먹고 자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밥 세 끼를 안 먹는데. 천남리 방면 12시 방향 출구입니다. 이어서 90m 앞 9시 방향 출구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500m 지나서 앞에 뭐 교회에서도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박인영 목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도 잠시 후 12시 방향 내가 이제 밥 안 먹어도 걱정을 안 해. 별일이 안 생기니까. 그런데 이제 가끔 보는 사람들은, 잠시 후 그리고 9시 방향 특별히 이제 출구입니다. 오랜만에 보거나 처음 본 사람들은 신기한 거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살지? 훈련을 많이 했나? 저도 처음에는 내가 훈련하고 단련돼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감사하게 연비가 좋은 신체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산 건 아니니까. 저도 신학교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밥 세 끼 다 먹고 살았고, 많이 먹을 땐 4끼 먹고 엄청 활동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뭐 행사 있다, 회식 있다, 그럼 뭐 엄청 먹죠. 돌잔치 뭐 이런데 뷔페, 직장 동료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이제 자녀들 결혼식이나 돌잔치 이런 거 행사 초대해 받잖아요, 뷔페로. 그럼 그때 당시엔 매일 제일 일찍 가요. 1번으로 가서 거의 말번으로 나와. 그리고 호텔 뷔페 가면 보통 뭐 적어도 150개에서 많으면 200까지가 넘는다고, 음식이. 거기서 안 먹어본 음식이 없어요. 회 빼놓고는, 회를 안 좋아했기 때문에 회 빼놓고는 거기 있는 음식 다 먹고 나왔어요. 한 개만 먹겠습니까? 뭐 한 음식을 뭐 왕창 먹진 않아요. 어쨌든 그 많은 종류의 가짓수의 음식을 다 먹고 나왔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지금처럼 이렇게 하루 웬만 보를 뛰고 이런 건 없었지만 매일같이 아침에 1시간 에서 1시간 반 정도 축구를 했었고, 사우나 가서 샤워하고 면도하고 뭐 이렇게 해봤자 한 2-30분이고, 한 30분간을 사우나 안에서 푸시업, 잇몸 일으키기, 스트레칭, 습식 사우나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한 30분. 헬스클럽이라는 데를 전 별도로 다니질 않았어요. 항상 몸이 70kg대 초반, 그리고 허리는 32가 안 됐으니까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좀 과장하면 뭐 어쨌든 역삼각형 몸을 갖고 있었으니까 전문적인 헬스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리고 하루 뛰는 거리가 한 2만 보 이상 됐을 것 같아요. 보폭으로 보면.
뭐 최소한 뭐 아침에 축구하고 하루 활동하면서 움직인 거 계산하면 20km.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 무릎 다치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매일 축구했었고, 목회자 팀에 가고, 일주일 7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축구하고, 주일날 또 교회 식구들하고 운동장 가서 뭐 발야구, 족구, 축구에 비하면 그렇게 큰 운동량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일날도 2시간 정도 운동하고, 한참 때는 토요일날 오전에 조기 축구에 가고 오후에 애들하고 또 2시간 넘게 축구 가르치면서 함께 뛰고, 프로 선수들은 이렇게 무식하게 운동 안 하겠지만 운동량으로 보면 운동량이나 시간, 물론 이제 강도는 떨어지겠죠. 강도. 프로 선수들은 강도가 세죠. 강도가 세게 짧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전문적인 선수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운동량, 뛰는 양으로 보면 뭐 몇 킬로 이런 거 있잖아요. 박지성 선수가 축구 게임 메뉴 했을 때 뭐 13km 뛰었대는데 월요일날 축구하면 16km 뛰어요. 많이 떴을 때 18km 뛰었어요. 무릎 안 다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적과 관계없이 가방 맨날 두껍게 갖고 다니는 거랑 똑같겠죠. 효율성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자신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뛰는 거지. 공이 안 와도 혼자 계속 막 뛰고 있는 거지. 무릎이 안 아팠으니까. 그러니까 운동 강도는 떨어지겠지만 운동량이나 뭐 운동 시간, 하루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활동하고 움직이는 거 다 계산하면 프로 선수들보다 더 많이 움직이고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찔 겨를이 없어요. 300m 앞 군흥교차로에서 신지리 방면 좌회전입니다. 살찌는 것은 먹은 거에 비해서 안 움직이기 때문에 살찌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많이 먹은 건 아닌데 많이 먹었구나. 하루에 2끼 먹은 적이 있으니까.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2번이나. 그럼 4끼 먹은 거니까 많이 먹었네.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뭐 연구소 다니는 동안에 거의 못했으니까. 어쨌든 여주 와서도 여기 축구 다니면서 8,000보, 많이 뛰었을 때가 11,000보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10,000보까지 운동하는 게 나한테는 굉장히 큰 운동량입니다. 무릎의 통증을 느끼면서 뛴다는 게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아픈데 왜 하냐. 여러분들은 체하면 밥 안 먹어요? 아니 체할 때 답답하거나 목도 아프고 그렇게 막 그런 거 아픈 거 아닌가? 물론 해결됐겠죠. 그러니까 또 먹겠지. 체한 상태에서는 못 먹겠지. 세종대왕릉역 방면 좌회전입니다. 필요하니까 밥을 먹는 것이고 맛있으니까 먹는 것이고,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난 축구라는 게 그렇게 내 자신을 유지시키고 내 몸을 유지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영양소 같은 거예요. 300m 앞 다른 운동도 뭐 그렇게 썩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뭐 못하지는 않아요. 웬만한 운동들 다 할 줄 알고, 그런데 축구만큼 재밌지 않고
축구를 하다 보면 아드레날린인가? 하여튼 뭐 이런 그렇게 아픈지 몰라요. 뛰고 있는 동안은. 뛰고 나면 이제 통증이 오지만 적절한 비율을 못 찾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한 끼를 먹고 산 게 20여 년인데 300m 앞 그러니 세종대왕 이틀이나 두 끼를 먹었네. 세종대왕 면허올림공원 방면 좌회전입니다. 그리고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녁을 2번이나 먹었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거 완전히 돼지인데.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어쨌든 먹고 살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각자 패턴이 있고, 또 300m 주님께서 앞 주신 세종대왕면 목지회 방면 사람들마다의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그 신체적 50m 앞 특성이 2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있을 거라고 봐요. 제 몸을 보면서 어쩌다 나는 이렇게 한 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신체가 되었을까. 뭐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50m 여러분들이 앞 2시 방향 보기에는 우회전입니다. 거짓말로 나 혼자 몰래 막 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여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어쩔 때는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24시간 동안 물론 이제 커피 한두 잔 정도 마십니다. 근데 이제 탄수화물이 됐든 단백질이 됐든 그 흔한 컵라면도 안 먹고 24시간 지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실제로 테스트를 내가 금식을 하면서 뭐 어떤가 이런 거를 특별히 해본 적은 없는데, 그 정도 시간 지나도 24시간 36시간 지나도 몸에는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운동하러 운동장에 도착을 했는데 아직 아무도 안 왔네. 또 이렇게 빡세게 또 몸을 만들어 안내를 가면서 종료합니다. 언젠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언젠가가 아니라 늘 하고 있는 거죠. 쉬지 않고 벅찬 삶을 살기 위해서 다 같이 애쓰고 노력하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2025년 7월 4일 오전 7시 27분 우리 각자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화이팅! 몸을 회복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시간 2025년 경로로 10월 안내를 4일 시작합니다. 화이팅! 반갑습니다. 서fun영입니다. 일단 4일간은 마장 마치고 근처로에서 이어진 또 서여주 끝나고 IC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30m 세종대왕면 우회전입니다. 커피 한잔 하고 화학동 스위첸으로 복귀합니다. 여기 여주 인천연합 목회자 축구팀 목련회라는 곳인데, 지금 보면 팀 조직이 300m 앞 마장 정말 근처로에서 이어진 내가 서여주 지금까지 IC 가본 축구팀 중에 이어서 최악이네, 30m 최악. 앞 우회전입니다. 축구를 조금 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만한 그런 팀 내부 요소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안타깝네, 목회자들이.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30m 축구를 좋아하고 열심히 하려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뭔가 이 구슬이 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안타까운 면이 팀 내부에 우회전입니다. 존재하네요. 임원들이라고는 회장님 한 명 계시고
총무, 회계석이 뭐 아무도 없고 부회장도 없고 600m 앞에 감독, 시속 코치도 없고.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회장님 혼자 뭐 공 갖고 다니고 물 준비해오고. 현재 주행도로는 중부 아. 대로입니다. 이런 팀들은 제가 여기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진짜 전국의 어떤 축구팀에도 축구뿐만이 아니라 어떤 스포츠 동호회에도 이런 팀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팀에 약간 고참 되시는 두 분 형님들을 모시고 커피 한잔 하면서 몇 가지 좀 제안을 했는데 수긍을 할지 모르겠네요. 뭐 여기서 뭐 뭘 특별히 하고 싶다기보다는 어쨌든 내가 일단 회비 내고 몸담은 축구팀이니까 재밌게 즐겁게 잘 하고 싶어서 제안을 한 건데 제가 제 경험담이나 몇 가지 얘기를 했더니 거기는 서울이니까 그렇게 된다는 식으로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이기 때문에 조건이 좋아서 잘 된다.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다 좋은 걸 원하고 그래서 클럽 같은 경우는 좋은 클럽 분위기 좋고 내가 그 클럽 멤버라는 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안 생기니까 그 안 생긴 것을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해. 환경을 탓하고 그런 팀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내가 거기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자꾸 이제 이렇게 몰려 들어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정량 자기의 희생을 수반하면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 친구들, 가족, 직장, 동호회, 그 어떤 클럽이든 그 어떤 공동체든 자기의 희생을 조금은 투자해야 됩니다. 뭐 여유가 있으면 물질을 투자하면 되죠. 나는 내 몸이나 시간을 투자하기 싫다. 그러면 돈으로 투자하면 돼요. 가끔 밥 한 번 사면 돼. 그러면 다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밥도 안 사, 시간도 안 내, 와서 희생하거나 헌신도 안 해. 그러면서 자기 권리와 주장은 많아.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 그 어떤 조직에서도 다 싫어해요. 본인도 그런 사람 싫어할 거야. 아주 사회 악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축출해내야 돼. 보듬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있지. 그런 추잡하고 더러운 죄인들. 우리 인간들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내가 갖고 살겠다고 그걸 포용하고 수용하면서 자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 신대원 동기 중에 노숙자 사역을 하겠다고 선언해서 노숙자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 계셨는데 본인은 뜨거워, 그 마음이. 근데 일반 목회도 아니고 사실 가족들이 일반 목회를 하는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노숙자 사역을 하시겠대. 그래서 그분의 사모님 자녀들이 다 떠났어. 누가 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질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일을 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일을 하면서 어떤 공동체나 여러 사람이 함께 작용하는 곳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더 힘들어요. 인간은 자기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분량이 있습니다. 분량. 그 분량을 뛰어넘을 수는 없고, 그리고 자기가 이 정도의 분량을 가졌다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만큼의 분량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역량 자체가 거의 제로인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많아요. 그 분량을 감당하고 싶으면 자기가 몸이 2개, 3개라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량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들에겐 다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것이 소명이고 얼토당토 않겠지만 나는 그것이 즐거움이고 기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게 하려면 그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필요해요. 물질적 보상이 더 중요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 아무리 힘든 일도 다 합니다. 우리나라에 3D 업종이 있다고 하면서 뭐 일할 데가 없고 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을 하는데 당연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절박하고 절실하니까 적은 임금을 줘도 그 사람들은 감당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적은 임금이 자기네 나라로 가게 되면 큰 돈이 돼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도 자기네 나라로 가봤자 큰 돈이 안 돼. 그러면 안 해요. 그럼 역으로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에게 3D 업종에서 일할래? 당연히 안 하지. 그런데 임금을 많이 줘요. 보통 한 200, 300만 원 주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시킨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애들은 안 해요. 그렇게 힘들게까지 일하느니 안 하고 마는 거지. 왜? 삶이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 엄마 아빠가 다 먹여주고 친구들 만나서 놀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힘든 어려운 일을 하면서 살고 싶지 않거든. 그런데 외국에서 대학 나왔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기껏 벌어봤자 별 볼일 없고 우리나라에 와서 힘들고 어려워도 일합니다. 우리는 2, 300이면 별 볼일 없는 돈이지만 지금 동남아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들은 2, 300이면 물가 차이가 5배, 10배이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1000만원 육박해요. 1000만원이 넘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3D 업종에 우리나라 20, 30대 애들한테 월급 1000만원 주겠다. 그래도 안 오겠습니까? 오지? 그런데 어떤 기업의 사장이 그런 일을 시키는데 1000만원씩 주면서 일을 시키냐고요. 당연히 일을 안 하지.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것이고, 외국인 노동자 쓴다고 절대 뭐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튼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혜택을 누리려면 일정 분량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투자. 그 투자는 시간일 수도 있고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으로 때울 수도 있어요. 돈 많으면 돈으로 때우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몸으로 때우겠다. 열심히 가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우리 축구팀 같은 경우 한여름이니까 얼음물 페트병에 얼려서 갖고 가고 공 주워 오고
장비들 들고 왔다 갔다 해주고, 안 그러면 게임 중에 죽기 살기로 뛰는 거야. 아마 거품 물듯이. 그럼 남들 보기에 와 열심히 뛰니까 좋은 거야. 사람들이 다 힘들면 서서 걸어 다니거든.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뛰는 사람한테 사람들은 뭐라고 못해요. 잘한다 하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조직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겁니다. 뛰지도 않아, 밥도 안 사, 경기 끝나면 뒷정리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지 혼자 뾰로록 가. 그런 사람들이 팀 내에서 목소리를 높인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걸 그냥 보고 있게? 당연히 이까짓 게 뭔데 떠드냐고 그러지. 세상이란 다 그래요. 어린은 어딘가에서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자, 어느덧 모학동에 왔고 차 세차를 좀 해야겠네요. 그 세차장이 가까이 있어서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6개나 있네. 세차 부스도. 자, 세차하는 동안 영상을 잠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물세차 끝냈고 에어.
주차 마치고 갑니다 집으로. 오늘은 또 서울 가는 날. 집에 와서 씻고 준비해서 오늘은 좀 일찍 출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날 늦게 출발해가지고 거의 3시간 걸렸는데, 도착. 금요일날 이 시간대면 주차장이 좀 여유가 있겠죠? 저기 있네. 여기도 있고. 후진으로 넣으면 이쪽을 많이 붙여도 상호간에 불편함이 없을 거고, 사인 나가기도 그런가? 차를 너무 많이 붙였네 양반이. 옆이 장애인 칸이어서 그나마 괜찮네. 도착.